안녕하십니까. 페이퍼 리뷰 369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SDS 이준호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Multitask Self-Training for Learning General Representations라는 논문인데요. 줄여서 MUST라고 하고 머신러닝에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일반화가 잘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가 잘 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모델링을 하는 게 어, 사실은 좀 챌린징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 논문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잘 활용을 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사실 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라든지 비용의 제약 때문에 쉽게 좀 실행해 보기 어려운 실험을 잘 수행을 해서 결과를 냈다. 그런데 좀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크게 오버뷰를 하고 메소드 살펴보고 실험 디스커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을 해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좋은 잘 학습을 해가지고 트랜스퍼 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난다는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잘 해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유용한 그런 피처들이 얻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CCB 2019년 논문을 보면 이미지네스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 백본을 이용해서 코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학습을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오히려 프롬 스크래치에서 바로 코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학습한 거에 비해서 최종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죠. 유명한 논문이죠. 그리고 그 근데 반면에 또 오브젝트 365 디텍션 데이터셋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코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번엔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좋은 피처들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타겟 태스크에 좀 잘 스페셜라이즈 된 태스크를 가지고서 프리트레인을 하면 그 결과가 디텍션이 됐건 세그멘테이션이 됐건 잘 나오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게 어긋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NLP 쪽에서는 이제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러한 멀티태스크 모델 기반의 러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어노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라지 스케일로 멀티태스크 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 방법은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이슈를 한번 해결을 해보자.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큰 스케일의 멀티태스크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자. 그런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메인 그 메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저자들이 간단한 실험으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본 게 있는데요. 우선 셀프 트레이닝이 곁들여져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 성능이 더 괜찮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있고, 특히 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프리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랜덤 이니셜라이즈 프롬 스크래치에서 학습한 거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었는데, 셀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렇진 않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립스 2020년에 이런 논문이 발표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observation을 참고해서 이제 해본 게 뭐냐 하면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으로 학습을 했을 때도 좋은 피처가 얻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본 건데요. 그 실험 방법은 이제 코코 오브젝트 365 미다스는 뎁스 데이터셋이더라고요. 요런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피처 모델을 만듭니다. 각각의. 그렇게 한 다음에 언레이블드 이미지의 상태에서 이 각각의 피처로 이 아래 그림처럼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수도 레이블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수도 레이블 기반으로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각각의 그 데이터셋 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 슈퍼바이즈드 학습으로 만든 티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거의 뭐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수도 레이블이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의 날리지를 디스틸링 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멀티플 티처로부터 날리지를 트랜스퍼 해가지고 싱글 스튜던트의 이렇게 어떤 유니버설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수도 레이블을 이용해서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모델의 바디 부분을 쉐어하고요. 뭐 히든 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백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각 서로 다른 태스크별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헤드 네트워크를 둬가지고 동시에 이 각각의 로스를 다 갖고 있을 테고,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각각 다른 로스들을 추출해낸 다음에 동시에 여러 태스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좋은 쉐어드 바디를 얻어내는, 혹은 뭐 이 좋은 헤드 네트워크까지 같이 학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작년 CBPR 워크샵을 보니까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이 요렇게 딱 요 멀티 태스크 구조로 학습을 시켜놨더라고요. 모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NLP 분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바디를 쉐어하지 않고 컨스트레인드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프트하게 파라미터 쉐어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NLP 분야에서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애큐러시를 향상시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T5 같은 게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킨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그 T5 논문에서도 보면은 멀티태스크 러닝이 일반적으로는 딱 타겟한 어떤 태스크를 두고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 하는 거에 비해서 언더퍼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어쨌든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전에서도 멀티태스크 러닝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CBPR 2018년 베스트 페이퍼였던 테스코노미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인도어 데이터셋 기반으로 26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그 태스크별 디펜던시를 연구하는 그런 논문이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고 좋은 그 상도 받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태스크 디펜던시를 연구하는 건 아니고 모든 태스크의 그 날리지를 하나의 싱글 모델에 주입해 가지고 제너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할 수 있을까? 요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멀티플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서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좀 유사성이 있는 방법인데요. 근데 여기 우버넷에서는 그 순수하게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만 했기 때문에 이제 태스크별로 데이터셋별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레이블이 없는 샘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샘플들에 대해서는 로스를 계산할 때 제로 로스를 어사인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방법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머스트 논문에서는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해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풀리 수도 레이블이지만 풀리 슈퍼바이즈드처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부분을 이렇게 일종의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논문의 저자하고 사실 좀 겹치는 부분, 겹치진 않나? 겹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접근 방법은 좀 비슷한 것 같고요. 하나의 큰 백본 모델이 있고 여러 개의 태스크별로 작은 헤드를 사용하는 점에서 같은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는 개념이지만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하나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든 다음에 그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이용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방법을 셀프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왼쪽 논문은 그 페이스북에서 연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카이브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1억 개 정도의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링을 해서 그걸로 프리트레인을 했더니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가 향상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논문도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1억 3천만 개 정도 수도 레이블드 이미지를 조인트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넷에 대한 그러니까 티처, 스튜던트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메타 수도 레이블 이전에 소타를 아마 찍었었죠. 여기서도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있는데요. 보통 파인 튜닝의 형태로 아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최근에 연구된 것들을 잠깐 보면 빅 트랜스퍼라든지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을 JFT 300 밀리언 데이터에다가 프리트레인을 했을 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비전 태스크가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연구가 이제 ECCB 2018년에 발표된 거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모델을 프리트레인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다운스트림으로 했더니 거기에서는 성능이 좀 좋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로컬라이제이션
쪽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니까 퍼포먼스가 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라는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오픈 이미지 버전 4를 가지고서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그 로컬라이즈가 들어가는 태스크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를 다운스트림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결과가 좋더라라는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거는 이제 단일 태스크로만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일반화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릴레이티드 워크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 있는데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은 뭐 이미 뭐 잘 아시는 거죠.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랜덤 오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두 개의 브랜치로 이렇게 흘려 보낸 다음에 그 생성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포지티브 샘플 간에는 서로 어그리하게 뭐 시밀러리티를 높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포 NC 같은 걸 써가지고 학습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모코, 뭐 PIRL, 심클레어, 비올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 그 유립스 2020년 발표된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크라핑을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이 어클루전 인베리언트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펙티브해질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이렇게 해주는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뷰포인트 인베리언스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 뷰포인트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리포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릴레이티드 워크들을 좀 살펴봤고요. 메소드를 살펴보면 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합니다.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뭐 워낙 그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단 제너럴리스트 스튜던트 모델을 하나의 싱글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피처는 여러 개의 스페셜 모델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간 방법으로 이제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우선 3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페셜라이즈 티처 모델을 각각의 그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물론 레이블드 데이터셋이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각 티처 모델을 학습이 끝난 다음에 하나의 큰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두고 뭐 이미지넷이 될 수도 있고 뭐 JFT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구글 논문이니까 JPT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 두 번째 단계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타겟으로 하는 그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셋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에 대한 레이블을 수도 레이블로 다 달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스튜던트 모델을 멀티태스크 방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약간의 이제 그 뭐랄까 좀 나불한 부분 이 뭐냐 하면 이 스튜던트 모델 하나가 이 모든 태스크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홀드아웃 태스크를 하나 추가했는데 티처 모델에서 학습하지 않았던 서피스 노멀 프리딕션이라는 태스크를 추가로 파인 튜닝 단계에서 해봅니다. 해보는데 그 서피스 노멀 프리딕션은 뭐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각 서피스가 X축을 향하고 있는지 Y축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Z축을 향하고 있는지
각 이게 3차원이니까 이제 각 축별로 색깔을 이렇게 줘 가지고 표시를 하는 요런 태스크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다른 태스크이기 때문에 홀드아웃으로 좀 의미 있는 태스크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수도 레이블링을 하는 방식은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스레시홀드를 0.5로 두고 하드 스코어로 그 레이블링을 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소프트 레이블을 쓴 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뎁스에 대해서는 그 예측한 뎁스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실 텐데, 이 서로 다른 태스크를 하나의 싱글 모델로 처리하려면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가져야 될까?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모델 아키텍처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 아까 나왔던 태스크들을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요.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은 다시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서피스 노멀 프리딕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태스크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 그 태스크가 같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백본에서 이제 쉐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지넷하고 FPN을 결합한 요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요 그림은 사실 마스크 RCNN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하고 똑같은, 기본적으로 그 레지넷 백본이 있고 여기에서 그 피처들을 멀티 스케일로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그 뎁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업스케일링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서 에딩 해가지고 하나의 가장 큰 피처 크기에 맞춰가지고 그 피처 맵을 퓨전 해주는 그런 FPN이 합쳐져 있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그 태스크에 상관없이 이거를 항상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단 그 최종적인 프리딕션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헤드 네트워크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마지막 C5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데, 여기에서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프리딕션 레이어를 붙이는데 기본적인 레지넷 디자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슈퍼비전 시그널을 받아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헤드가 기본적으로 마스크 RCNN 헤드를 똑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RPN으로 들어가고 네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랑 FC 레이어가 패스트 RCNN 쪽 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픽셀 세 개의 그 서브 태스크를 다 포함하고 있는 픽셀 와이즈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헤드가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FC 레이어를 C2 그 맵에 이어서 붙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각 태스크별로 이 헤드는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서로 분리가 되어서 파라미터를 쉐어하지 않도록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 하나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모델로 각각의 태스크를 따로따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학습시킬 때 그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하고 아이덴티컬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풀 슈퍼비전, 각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풀 슈퍼비전을 제공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때 사실은
오픈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로스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i가 이제 태스크 i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태스크별로 로스가 L1, L2 이렇게 쫙 생길 테고 그러면 그 로스에 어떤 웨이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토탈 로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웨이트를 어떻게 밸런싱을 하는 게 가장 옵티멀한가 이걸 찾는 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그 두 논문을 참고해서 이미지넷에 대해서 하고 JFT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웨이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은 제가 이 논문을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진 않아서 대충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넷으로 실험할 때는 이게 이제 B가 배치 사이즈고 LR이 러닝 레이트고요. S는 스튜던트. 그 다음에 I는 태스크고 이제 T가 이제 티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그 논문의 어펜딕스에 보면은 이제 각 그 티처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조금씩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는 배치 사이즈를 240으로 했던 것 같은데 240 정도로 이제 픽스해서 사용을 하는데 티처 모델은 태스크별로 서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해당 태스크별 그 웨이트가 요 일단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비대하도록 그 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요걸 뒤집어 가지고 웨이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예외는 이제 뎁스에 대해서는 나머지 태스크는 다 이렇게 웨이팅을 주는데 뎁스 로스에 대해서는 그냥 파라미터 수입 다른 건 다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얘만 이제 파라미터 수입을 통해서 찾는 식으로 그렇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JPT 300M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음, 그 알렉스 캔달하고 그 야린갈 교수가 2018년에 썼던 그 멀티태스크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쓴 방법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각 태스크별로 옵저베이션 노이즈를 정의를 하고 각 그 프리딕션 아웃풋이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 이제 분산이 나올 테죠. 그 옵저베이션 노이즈의 분산을 소프트맥스에 오퍼레이션을 할 때 템퍼러처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웨이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어, 설명은 요 정도로만 드리고 관심 있는 분은 요 논문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트 방식에서는 모든 데이터셋 그 인스턴스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풀리 원래 레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수도 레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스블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미디 배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사실 고민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의 그 합집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데이터셋 사이즈가 적으면은 그만큼 적게 샘플링 되고 많으면 많게 자주 샘플링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그 수도 레이블을 쓰지 않고 그냥 슈퍼바이저 레이블만 쓰는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또 풀리 모든 태스크에 대한 수도 레이블이 없는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즈 레이블하고 수도 레이블을 좀 뭔가 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데이터 풀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었고 또 웨이팅도 뭐 슈퍼바이즈
레이블 있는 거는 좀 더 자주 샘플링 하면은 수도 레이블은 좀 적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고려들이 있었는데 이 머스트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다 똑같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모든 인스턴스를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딱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는 그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퀄리티가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포 러닝을 해가지고 그 총 6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이때는 이제 풀리 그 엔드 투 엔드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든지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티처 모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개의 그 태스크가 있는데 이미지넷하고 JFT는 둘 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쪽을 다루고 있고요.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머스트가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미지넷만 그 사용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트랜스퍼 러닝 6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슈퍼바이즈 그 파인 튜닝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수도 레이블링을 거쳐서 이제 머스트 요게 머스트죠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큰 개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심클리어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결과에서 파인 튜닝을 한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은 약간 떨어지는데 나머지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마진으로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를 그 피처 태스크를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이제 일종의 어블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해본 건데 태스크가 그 피처 모델이 이제 뭐 뎁스만 추가되면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세그멘테이션 넣고 디텍션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단순 슈퍼바이즈드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티처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추세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이번에는 네, 그 오브젝트 365로 학습시킨 티처 모델하고 그다음에 코코로 학습시킨 세그멘테이션 티처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그 하나는 이미지넷으로 하나는 JFT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 싱글 티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싱글 티처로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을 해봤더니 했는데 그 이때 스튜던트 모델은 수도 레이블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얘네들은 이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도 레이블만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이 티처 모델로부터 트랜스퍼 러닝 한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그대로 퍼포먼스가 유지되더라. 이게 아까 퍼스트 인베스티게이션에서 했던 테스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그게 그 이미지넷에서 JFT로 스케일을 키우면 이 프리트레인 애큐러시는 뭐 좀 작아지기도 하는데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그 퍼포먼스는 좀 일관되게 스케일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레이블 데이터에
스케일을 업 하면은 이 머스트가 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스케일업이 잘 되는 방법이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멀티 슈퍼바이즈드 그 피처들을 그 티처 모델들을 이용한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는 머스트 대비 수도 레이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 그 슈퍼바이즈드 레벨 그 레이블만 사용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건데요. 어, 아마 이 여기서는 그 레이블이 없는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아마 제로 로스 같은 걸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 풀리 슈퍼비전을 제공한 상태에서 한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테이블 2에서 봤던 이미지넷 기반으로 했던 거를 JFT로 스케일업 해가지고 테스트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심클리어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FT 슈퍼바이즈드 프리로 이제 프리트레인 한 거 대비해서 그 앱학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한 거에 대비해서 파인 튜닝 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약간 떨어지는데 나머지 태스크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 아래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재밌는데요. 요 밑에 거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JFT의 슈퍼비전이 존재하니까 그걸 활용을 하면서 또 나머지 태스크들은 그 티처 모델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서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300 밀리언 더하기 뭐 한 100만 몇백만 개 되나요? 그 정도가 이제 합쳐진 데이터가 사용된 케이스인 거고요. 이 위에 거는 JFT에다가 그냥 앞에 그 6개의 네 개죠. 네 개 그 스페셜라이즈 티처 모델을 가지고 수도 레이블만 만들어 쓴 거예요. 근데 이 티처 모델들에 사용된 데이터셋 수를 다 합쳐도 4밀리언이 안 되거든요. 3.7 밀리언 정도 되는데 그 3.7 밀리언 정도의 진짜 레이블을 기반으로 한 수도 레이블들을 사용한 학습이랑 이 JFT까지의 레이블까지 다 써가지고 사용한 학습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머스트가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레이블만 가지고 거의 대등한 어떤 성능을 낸 좀 약간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것 조금 더 낮기도 하고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프라미싱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그 요거 가장 그 학습한 것 중에서 가장 그 스트롱한 모델을 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뭐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피처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머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인 하이 퀄리티의 프리딕션까지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어떤 엔드 투 엔드가 그 이 범위 내에서는 제공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다른 예시인데요. 마찬가지로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뎁스 다 잘 예측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좀 강력하게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이 머스트의 그 모델 구조에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좀 부트스트래핑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도 이 논문에서 처음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이즈 텍스트
슈퍼비전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쓰는 것 같고요. 그 결과로 이제 그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앤드 비전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 모델 체크 포인트들이 그 이피션트 넷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이게 일단 학습 자체가 굉장히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좀 강력한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그 아까 이제 레지넷 FPN 구조를 이제 이피션트넷 FPN 구조로 바꿨겠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들을 티처, 스튜던트 다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 JFT 300 밀리언을 이제 그 수도 레이블을 해주고 머스트 방식으로 원회판만 딱 돌려서 해본 결과인데요. 했을 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6개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요게 이거가 뭐였지? 요거 두 가지는 네 조금 네 감사합니다. 얼라인이 클립하고 같은 데에서 진행한 연구라고 하는군요. 6개 중에서 4가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 이제 온라인을 부트스트래핑 해가지고 머스트로 학습을 한 케이스거든요. 이때 사용한 거는 이제 이피션트넷 B7 모델이고요. 이피션트넷 L2로 스케일업해서 해봤을 때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 거의 소타에 근접한 혹은 앞서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험 결과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디스커션이 있는데 라지 스케일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고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데요. 우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미지넷 사이즈 정도일 때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비트할 수 있는데 반대로 JFT 정도 사이즈가 되면 여전히 슈퍼바이즈 러닝이 더 낫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갭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언레벨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컴pen세이트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이 머스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이용하면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마찬가지로 이걸 익스펜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컴pen세이트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그 스케일링이 가능한 방법이고 그런데 이 연구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현재로서는 셀프 트레이닝이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셀프 트레이닝을 잘 컴바인하는 게 프라미싱한 디렉션이 아닐까라고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좋은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머스트를 써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생각으로 두 메소드가 다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스케일업을 한 방법이긴 한데 머스트가 좀 더 쉽게 레이블드 데이터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그 퀄리티에 굉장히 좀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항상 그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 셀프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대부분의 경우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수도 랩을 잘 디자인해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편의성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언신 태스크, 뭐 아까 봤던 서피스 노멀 프리딕션 같은 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제 통해서 제너럴라이즈를 잘 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머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스케일러블한 멀티태스크 셀프 트레이닝 메소드로서 제너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5개 중에서 6개 중에서 5개에서 그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온라인 같이 이미 잘 학습된 스트롱한 그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굉장히 짧은 이터레이션 만에 좋은 결과를 내는 부트스트래핑이 가능하더라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제 이게 그 좀 더 유니버설한, 물론 유니버설한 그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긴, 그 제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유니버설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그런 쪽으로 이 리서치가 계속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 논문을 맺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